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장관들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야당이 낙마 대상으로 거론해온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그동안 변명도 많았습니다. 논문 표자와 의혹 제조기 등등 여러 가지였는데요. 그래서 청문회에서 시원한 해명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참 아리송합니다. 논란이 된 논문 표절, 제자 논문의 학술지 게재, 연구비 수령, 연구 실적 부풀리기, 이러한 각종 의혹들을 당시 학교의 문화나 분위기를 감안해 판단해 달라고 했습니다. 각종 의혹을 학교의 관행 탓으로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문 표절을 비롯한 각종 의혹들을 학교의 관행이라고 말하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해명, 납득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논문 표절을 비롯한 각종 의혹들을 학교의 관행이라고 말하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해명, 납득하실 수 있으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7월 9일 수요일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김연아예요. 저희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돼요. 어쩜 좋죠? 참된 나를 찾고 싶은 C3 타입이군요. 인생의 온갖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양곤 4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미얀마로. 대한항공 미얀마 양곤 메이루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시사 크로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는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까칠한 뉴스들이 있나요? 4대강 공사 입찰 담합. 네네. 담합. 이 이야기 먼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삼성물산은요, 지난 2009년 당시에 정부의 4대강 1차 턴키 공사 입찰 과정에서요, 대우건설 등 7개 건설사와 짜고 14개 공구를 나눠서 낙찰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공정위에 서 적발됐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된 건데요. 이것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걸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13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 내용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이 당시 재판장에서 삼성물산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안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15개 공구를 동시에 발주해서 건설사들이 입찰 단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거나 묵인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번 입찰 단합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로서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시킬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모른 척하겠냐 이렇게 하소연한 건데요. 이런 하소연이 재판부에서는 먹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거 사건이 있었죠. 네네. 별장 성범죄 접대 사건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렇죠. 예. 그때 그 참고인을 조사받은 여인이 있는데 이분이 재수사를 요청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다 못해 재수사를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동영상 속의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모 씨가요. 이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이 씨는 당초에요. 이 여성으로서 성관계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밝히기는 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거짓이 인정되는 현실을 보고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면서 재수사를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 검찰은요,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고 또 성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 씨와 김 전 차관 사이에 어떤 대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 김 전 차관을 당시 무혐의 처분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무슨 이런 동영상이 있나 보죠? 네. 예, 있었죠. 검찰이 알겠습니다. 제출한.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네. 인사청문회가 열렸죠. 지금도 아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땠나요? 그렇죠. 지금 기존의 다른 후보자들은 주로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최대한 몸을 낮추는 전략으로 사실 위기를 돌파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명수 후보자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니다, 모른다, 잘못 없다, 이런 대답이 참 많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논문 표절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를 전면 부인하는 한편 사퇴할 의사도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논문 표절이 가장 의혹이 많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내용이 들어간 것이라면서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야당 의원들의 단골 질문이기도 한데요. 5.16에 대한 성격 규정을 물어봤습니다. 역시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답게 대답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5.16이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소식은 네, 잠시 후에 국회 교육문화 상임위원장이죠. 선원 의원 연결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지금 노동부 장관하고 여가부 장관입니까? 네네. 거기는 이제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됐네요. 네, 무사히 됐나 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또 여성가족위원회도요,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경과보고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당초 야당은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일종의 화력을 집중하기로 했기 때문인지 일부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첨부했지만 어쨌든 보고서를 채택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안철수 공동대표, 새누리 새정치민주연합이죠. 네. 공동대표가 당내 공천 문제에 관해서 불편한 심기를 노출했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답답하기도 할 테고 또 억울한 면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심기가 얽혀 있는 그런 발언 같았는데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최적의 후보일 때는 자기 사람 챙기기라고 하고 저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선정되지 않으면 자기 사람도 못 챙긴다고 한다. 그런 잣대로 비판을 한다면 하느님인들 비판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억울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데요. 오늘 문제가 됐던 광주 강산 의뢰는 권은희 전 수사 과정을 전략 공천했고요. 수원 8달 지역에는 손학규 상임 고문을 공천 확정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에도 우리의 요청 없이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요. 지금 현재 전시작전 통제권, 우리 전자권이라고 하죠. 네. 이것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 쪽 연합사령관이 작전을 통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전자권이 미국에 있는 한은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줄곧 있어 왔는데요. 이걸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요.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이 설정하는 연합작전 구역 내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고위 관계자가 밝힌 연합작전 구역이라는 것은요.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미연합사령관이 지상과 해상 또 공중에서 북한의 무력을 봉쇄하기 위해서 한반도 인근에 선포하는 구역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9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지금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볼까요?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도 종로에서 동대문 시장 쪽으로 어렵게 지나고 있습니다. 3가에서 4가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종로 외곽 쪽으로 청계 6가를 중심으로도 정상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국회대로 통해서 외곽으로 가는 길 목동교 위에서 극심한 정체를 보이고 있고요. 한강 다리 중에서는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리면서 5분 정도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쪽으로만 밀려서요. 장지 이전부터 탄천 1교까지 가다서다 하고 있고요. 내부순환도는 성수동 쪽으로 교통량이 좀 더 몰리면서 성산램프 이전부터 정릉터널 빠져나가는데 답답합니다. 바로 옆으로 북부간선도로는 도심으로만 밀리고 있습니다. 구리 시계 부근 이후로 묵동에서 하월곡동까지 가다서다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새누리당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7.14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향후 2년간 새누리당을 이끌어갈 새 지도부의 주인공은 누가 될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멀어진 민심을 다잡고 당의 혁신을 외치는 9명의 당권 주자 여러분들을 인터뷰했었는데요. 오늘은 최연소 출마자입니다. 김상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민입니다. 네, 최연소 출마자이신데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까? 박근혜 퀴즈로 불리시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언론사에서 불러주시긴 하는데요. 예. 저는 국민의 대변자지 특정 어떤 정치인의 대변을 하는 역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도 박근혜 퀴즈로 불리시는데, 네. 그 박근혜 퀴즈로서 이 연일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서 비판의 날을 세우고 계세요. 네. 부담 없으십니까? 저는 중요한 것은 어떤 정치인의 역할이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의 대신한 대변자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국민의 어떤 대다수의 중심의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요. 그런 부담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의 당 대표가 되시겠다고 나서셨는데요. 당 대표가 네. 되시거나 최고위원이 되시는 그 전당대회 경선에 나서셨는데, 네. 왜 내가 이 지도부에 나가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출마의 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새누리당의 지금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 예. 제가 출마한 이유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예. 지금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보게 되어지면 유권자의 절반이죠. 절반이 넘습니다. 국민의 절반인 2040 젊은 세대들이 80%나 되는 사람들이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네. 신뢰하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통진당보다 더 싫어하는 정당이 새누리당입니다. 지금 국민의 유권자의 절반인 그룹에게 80%나 신뢰받지 않는 정당이 정상적인 정당일까요? 그리고 여기에 어디 미래가 있고 혁신이 있겠습니까? 네. 지금 새누리당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2040 젊은 세대들에게 신뢰받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하면 새누리당이 20대, 30대, 40대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지, 또 이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토론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이것에 답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전당대회는 성공하는 전당대회죠. 네. 그런데 지금 이 20대, 30대, 40대의 문제에 대해서 이 새누리당에 있는 주요 출마자들이 사실은 그다지 크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고, 네. 또 문제의식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방법을 알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 새누리당의 20대, 30대, 40대 문제를 유일하게 풀어낼 수 있는 후보자로서 네. 새누리당의 이후에 어떤 당의 운명과 또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여하겠다는 마음으로 출마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2040 세대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으시려고 하시는지 도관이 있으실 겁니다. 네.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왜 새누리당을 싫어하겠습니까? 네. 새누리당이 소수의 기득권을 대변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젊은이들은 어떠한 낡은 이미지 또 부정적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가 있어야죠. 그런 부분들은
이런 20대, 30대, 40대들을 대변하고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의 변화만이 진짜 혁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20대, 30대, 40대들은 어떤 주체적인 어떤 결정권자의 그룹을 두면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방식으로 어떤 수직적이고 상하관계로 어떠한 명령 하달식의 통제들을 하려고 하니 네. 저희 새누리당을 지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 안에 청년 새누리당을 만들자. 그래서 인사나 재정이나 여러 조직 면에서 독립적이 주체적이고 네. 그들에게 당의 운영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과정의 통로를 열자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아주 우수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 안에 청년 새누리당을 만들자. 그리고 2012년에 우리가 젊은이들 약속했던 얘기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또 그래서 많이 지지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2012년에 약속한 대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네. 그 약속 하나하나씩 이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약속했던 것들 우리가 신뢰를 줄 수 있는 완성을 해간다면 미래가 있고 또 젊은이들의 신뢰와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새누리당은 이 소수의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당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보이고 있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 네, 다수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혁신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이 있다. 네, 그런 점이 있는 정도가 아니죠. 인터뷰 들으시는 분들은 네. 새누리당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기득권입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 새누리당이 반성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도 새누리당을 바꿔라는 주제 가운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소수의 기득권을 대변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이 새누리당에서 기득권을 어떻게 내려놓으실 생각이신가요? 만일에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되시면? 네, 제가 당대표가 참 되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은 제가 5명 중에 최고위원에 1명이라도 입성해서 예. 정말 두려움 없이 국민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전달하게 되어진다면 예. 저는 그 변화 혁신의 출발에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말로만 혁신한다고 혁신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정말 이 건전하고 또 일상의 당연한 어떤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어떤 많은 어떤 사람의 쇄신들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네. 자꾸만 자신의 이해관계 공천받기 위해서 어디 줄 서고 또 때로는 청와대 눈치 보다가 잘못 찍히면 문제될까봐 국민의 소리 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국민의 소리를 잘 담아낼 수 있는 통로 하나만 열려도 새누리당의 미래 있고 혁신이 있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청와대 말씀을 하셨는데 새누리당이 그동안에 청와대 눈치를 많이 봤다 이런 얘기시죠? 그러면 예, 그렇죠. 앞으로는 어떻게 당청 관계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당청 관계의 힘이 뭡니까? 네. 집권당이면 네. 우리 지금 박근혜 정부를 만든 그런 당 아니겠습니까? 예. 당원 동지들과 국민들의 신뢰를 통해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부의 주인은 특정 소수의 그룹이 아닙니다. 네. 국민이 주인이고 예. 또 이 일을 만들어낸 새누리당 당원들이 주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여권의 집권당은 그런 당원들의 소리와 국민의 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역할이 돼야 돼요. 네. 지금처럼 청와대에서 오다 내리면 오다 따라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그거 따라하고 거기서 식물 국회 되어지는 그런 국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국회의원을 왜 뽑습니까? 네. 계층, 지역에 따라서 수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국회에서 용광로처럼 논의하고 토론해서 그런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청와대에 잘 전달해서 그것이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무슨 오다가 그렇게 많이 떨어집니까? 무슨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기왕에 많이 말씀하시는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네,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 어떤 억울함을 대변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전체적인 큰 일에서 국정과제다 싶으면은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사인해가지고 동의하고 그리고 도장까지도 원내대표실에서 갖고 있어가지고 도장 찍는 현실들이 있어서 여러 국민들에게 비판받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제는 우리가 2012년에 국민께 신뢰받았던 약속이 있어요. 국민이 하라고 명령했던 그 약속들입니다. 그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원내대표실에서 국회의원들 도장 다 가지고 있군요.
지금은 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완구 원내대표님은 예. 굉장히 민주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이번 원내대표단에 전 좀 희망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청와대에서는 오더를 자꾸 내리고 그런다는데 청와대에서는 누가 그렇게 오더를 내리는 거예요? 저도 그거를 좀 알고 싶긴 한데요. 그거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 지도부에 들어가서 아하. 누가 내린지 명확하게 좀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것부터 밝히셔야 되겠네요. 네네. 그런데 청와대에서 오더 내려오는 내려오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거부하고 딴 얘기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공천을 포기하면 돼요. 아, 공천 포기하면? 네, 아, 그냥 국민의 뜻에 갖고 네. 아니 국회의원이 무슨 일 합니까? 공천 예. 받고 재선 3선하려고 국회의원 합니까? 네. 아니 우리 일상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얘기 대변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국민께 신뢰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천권도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일부 소수가 공천권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추행했다는 데 맞는 사람들 공천 주고 예. 또 청와대에서 인사권 폐쇄적인 인사권 가지고 지금 총리 하나도 못 뽑는 어떤 현실 때문에 국민이 실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인 전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자는 거예요. 권력을 알겠습니다. 국민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전반적으로 들어보니까요. 완전히 네. 야당 국회의원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야당 국회의원이 아니라 여당 국회의원이 맞고요. 예.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천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전략공천이라는 것 때문에 여야가 다 난리거든요. 네. 그런데 원래 2012년도에 그 대통령 선거 때 그 새누리당의 공약집을 보면요. 네. 여야 동시 국민 경선 공천 네. 이걸 법제화하겠다. 네.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그거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그런데 왜 안 합니까?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 저도 똑같이 사회자처럼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전당대회 나서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왜 2012년에 약속한 대로 하지 않냐. 예. 2012년에 우리 대통합하겠다고 했고 네. 호남도 품겠다고 했고 네. 골목길 상권에서 대기업이 잘 되면 우리도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중소기업 그런 골목 상권들도 정말 공정한 경제 질서 만들겠다고 약속에 믿고 맡긴 거 아니냐. 예. 젊은이들도 아니 지금 이번 정부 출범하고 새누리당이 이후에 집권 여당으로서 노력해서 네. 젊은이들의 꿈이 있고 미래가 있는 정당 만들겠다고 얘기했지 않냐. 네. 계속 제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 아니 오죽했으면 초선 비례가 전당대 출마해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국민 얼마나 갑갑하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전당대회가 이제 진행 중인데 네. 이거 서청원 의원, 김무성 의원 이파전이라는 얘기들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거티브도 한단 말이죠. 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아니 이런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새누리당 지지도가 좀 높아져야 될 텐데 오히려 네. 거꾸로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출마한 겁니다. 아, 예. 저처럼 재벌의 아들도 아니고 네. 유력한 정치인도 아들도 아닌 평범한 집안에서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중요하고 또 네. 새누리당이 어찌됐든 흠도 많고 부족함이 있지만 네. 집권 여당으로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왔고 또 앞으로도 그 역사를 창조하게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초선 비례대표 그리고 젊은이 국회의원이 아니 새누리당 집권 여당이 최고위원이 되면 그게 혁신이고 변하고 야 정말 새누리당이 젊은이들이 길이 있겠구나 네.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지지율 한 10% 오르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 안에는 서청원파, 김무성파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정말 국민의 목소리 속에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 혁신적인 의원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국회의원들 있으면 지지해주고 또 막 여러처럼 응원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네. 않으면 인지도 없고 또 경험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말 국민의 소리가 대변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방송 들으신 분들께서 네. 또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그 마음에 어떤 요동함이 있다면 응원 보내주시고 그런 국회의원들 많이 만들어주시면 우리나라 잘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원은 70%고 일반 국민 상중에 30%죠? 네, 그렇습니다. 네. 끝까지 아주 완주하실 거고요. 예, 완주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전당대회 출마를 하신 분이죠. 김상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자기 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뜨려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늑대 닥터앤닥터.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네.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께 오늘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논문 표절을 비롯한 각종 의혹들을 학계의 관행이라고 말하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해명 납득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1147님께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관행인 대한민국 전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고요. 5549님께서는 의혹마다 관행이라 변명하니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나 의심스럽네요.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논문 표절을 비롯한 각종 의혹들을 학계의 관행이라고 말하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해명 납득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8980님께서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군요. 관행이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표절을 해도 되는 건가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군요.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의견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정통시사 주간지 추첨을 통해서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30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1000번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나이 들수록 매력을 더해가는 남자. 그러나 점점 더 시들기만 한다는 여자의 운명. 전 믿지 않아요. 운명도 아름다움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을 바꾸다. SK2. 쉐보레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 국산 자동차 판매 부문 2년 연속 1위. 7월 중 추첨을 통해 100만 원 여행 상품권, 30만 원 주유 상품권 등 놀라운 구매 혜택을.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7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큰빛 입기벌레. 이런 벌레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름만큼 생김새도 생소한 외래 동물의 출현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것이 나타난 배경과 영향을 두고 환경단체와 정부에서는 설왕설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문가 두 분 전화로 연결해서 큰빛 입기벌레가 도대체 무엇이고 유해성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빛 입기벌레를 1995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한 우석대 서지은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큰빛 이끼벌레라는 거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네, 그때 강원도에 있는 댐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 댐 저수지에서 예. 많이 보고가 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전문가, 이 태양동물을 전공하는 학자를 찾아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그때부터 이제 생태와 특징들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도대체 이 큰빛 이끼벌레라는 게 뭐 어떤 벌레입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처럼 예. 태형동물이라고 하는 동물 중에 한 종인데요. 예. 민물에 서식을 하는 태양동물입니다. 예. 예. 그래요. 근데 생소하죠. 예. 그런데 예. 그 이름도 희한하길 뿐만 아니라 잠깐 그 어떤 환경에서 서식을 하는데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던 종은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로는 이제 정확한 들어온 경로라든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종의 특징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루어 봐서는 80년도 후반 정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들어온 이후에 여러 가지 환경이 잘 번성해서 서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잘 번성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떤 환경이 그 좋은 환경이에요? 네. 이 종은 좋아하는 환경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모든 생물이 마찬가지겠지만 예. 영양분이 풍부해야 될 것이고. 영양분이 예. 예. 수온이 25도 이상이어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물 흐름이 굉장히 느린 곳, 유속이 굉장히 낮은 곳에 서식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수질 오염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수질이 오염돼서 이 종이 번성을 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오히려 좀 깨끗한 물에 사는 걸 좋아합니다. 아, 예. 그래서 수질이 많이 살고 있던 곳에서 수질이 심하게 오염이 되면 오히려 살지를 못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환경단체에서는 이 벌레가 바로 강의 수질이 오염되다는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주장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혹시나. 그건 아닐 것 같다. 오염이 됐으니까 생기지 않을까. 잘 보이지 않던 종이 그 외관상이 굉장히 좀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오염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통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는데. 이게 아주 흉물스럽게 생겼군요. 네, 그렇습니다. 젤리질처럼 돼서 이렇게 둥글게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에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자가 먹어봐서 온몸이 두들기가 났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굉장히 민감하신 분인가 봐요. 저는 아무리 만져도 괜찮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4대강 사업하고 관련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건 지금 현재로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게 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유속이 느린 걸 좋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보가 만들어지면서 만일에 유속이 빨랐던 곳이었는데 보가 만들어지면서 유속이 늘어졌다면 가능성은 굉장히 충분히 하죠. 하지만 그게 오랫동안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올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번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그리고 올해 갑자기 번성을 많이 한 거예요? 예. 원래 한 20년 전에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동안에도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갑자기 없던 종이 생긴 것은 아니고요. 꾸준히 왔는데 올해는 보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유속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수온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또 비가 안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여러 조건이 번성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긴 늘었어요. 확실히 번식이 많이 되긴 됐습니까? 예.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큰빛 이끼벌레 이 벌레의 출현이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이 종은 외래종이니까요. 국내 원래 민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미쳤을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종이 이렇게 이제 만일에 한꺼번에 많이 번성을 하게 되면 또 사멸할 때도 같이 한꺼번에 사멸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용존 산소량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그런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1980년대쯤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것 같은데 발견하신 것은 1995년이시고요.
예, 그때는 이게 많이 번성을 하지 않았으니까 사람들 눈에 네. 많이 띄지를 않았죠. 근데 그 후에 한때 번성한 적이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가 95년, 96년, 그때 있었습니다. 네네. 아,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떤 해는 수온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든가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하면 비가 많이 오면 떠내려 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 많이 안 띄어서 많이 번성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네. 중간중간에 몇 년에 한 번씩은 많이 번성을 해요. 아, 몇 년에 한 번씩 번성했다가 네, 줄어들고 또 번성했다가 줄어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이번 올해 번성했다가 또 언젠가 줄어들지 모르겠는데 네, 그게 네. 꼭 4대강하고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형편인가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다. 예, 그 4대강의 영향이 있는지는 연구를 이제 계속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죠.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큰빛 이끼벌레 박사님이시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석대학교의 서지은 교수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북대학교 환경공학과의 김현우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큰빛 이끼벌레 출현이 수질오염과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네, 수질오염과 무관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알려진 바에 의하면 큰빛 이끼벌레는 결국에는 미세조류를 섭취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네. 근데 이런 미세조류는 결국에는 수질오염 물질이 수계로 들어왔을 때, 질소나 인성분이 수계로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먹고 빠르게 자라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먹고 자라는 조류를 먹고 자라는 큰빛 이끼벌레가 수질오염과 무관하다고는 말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단정 짓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아, 지금은 이제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냥 간접적으로는 상관이 있다는 말이죠. 아, 간접적 상관이 있다? 네, 먹이가 바로 조류고 조류가 수질오염으로부터 기인하고 그 조류가 많아졌을 때 큰빛 이끼벌레가 먹을 수 있는 먹잇감이 많아지니까요. 네. 녹조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녹조 결국에는 미세조류죠. 예. 조류나 시아노박테리아 이런 것들인데요. 예. 네. 그런데 수자원 공사에서는 말이죠. 이런 큰빛 이끼벌레가 출현하는 것은 수질오염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는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주변에서 그 팔당호 쪽에서도 이제 춘천댐이나 소양강댐이나 이런 데서도 발견된 적이 있다고는 보고된 바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수질오염하고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그러셨나요? 조금 전에?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네네. 그럼 이제 4대강 사업하고 관련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또 가장 큰 논란인데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직접적인 영향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더 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끼벌레의 성장 조건 중에 하나가 중요한 성장 조건 중에 하나가 유속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는 아마 이제 많이 지금 언론 알려진 것 같은데요. 네. 빠른 유속에서 부착 성장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유속이 4대강 때문에 보호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돼서 유속이 늦어졌다. 그래서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이제 환경단체들도 있죠. 네네. 그런 식으로, 근데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힘들고, 사실, 실제로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원래 유속이 느린 수변 쪽은 상당히 좀 유속이 느린데, 보나 댐이 없더라도 또 발견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예, 근데 최근에 그렇게 농공만하게 크게,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들이 보이는 이유가 조금,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6월달까지는 상당히 가물었잖아요. 네. 또 그것 때문에 수량이 좀 적어졌었을 거고요. 또 때이른 더위가 조금 수온을 상당히 상승시켰을 거이기 때문에 큰빛 이끼벌레들이 조류를 먹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졌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더 깊은 상관관계에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단정적으로 좀 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태인데, 그다음에 가뭄이라든가 또 수온이 상승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들과는 연관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주변 환경 조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앞에 우석대학교 서지은 교수님이란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 큰빛 이끼벌레가
몇 년마다 이렇게 좀 번창을 했다가 또 줄었다가 또 번창했다가 줄었다가 이런 경향을 보여왔대요. 그 얘기 아십니까? 제가 이 큰비리끼벌레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소질 오염하고 좀 매초간 관련이 있는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빠르게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진다면은 아마 그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개연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완전히 이 벌레들 없애버려야 됩니까? 완전히 없애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 그렇게 크게 자랄 수 있는 조건이 주변에 갖춰진 것이 조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 외국에서는 그 화학 물질을 사용을 해가지고 없애기도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찾아본 논문 중에서는 좀 강한 그런 제초제라든지 제충제라든지 살균제 같은 거에도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좀 알려져 있어가지고 물리화학적으로 좀 큰빛 이끼벌레를 제거하는 것 자체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녹조가 사라지면 번식이 안 될 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녹조 역시 또 우리 주변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거든요. 녹조도 항상 우리 주변에 있었던 것인데, 그렇죠. 우리가 물을 잘못 관리해서 폐수들이 수계로 유입되면서 급격하게 그 생태계가 좀 교란되는 현상이 있었었거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힘들겠지만 지속적으로 좀 투자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물을 잘 관리한다면,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게 이제 완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물 관리를 잘 해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4대강 사업 때문에 녹조가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늘어났다는 주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도 사실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민감한 문제여가지고요. 그것도 민감한 문제다? 네. 하지만 녹조는 결국에는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이거든요. 근데 이 광합성 하는 미생물들이 먹고 필요로 하는 그 핵심 원소들이 질소 혹은 인입니다. 그래서 그 질소나 인이 그 폐수 안에 다량 함유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수질 오염이 좀 악화되는 경향이 있고 물이 정체되어 있을 때 그것이 쉽게 용존산소가 고갈되는 현상을 다시 말하면 부영양화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 현상이 좀 사라져야지 그런 것들이 좀 빠르게 없어질 수 있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북대학교의 김현우 교수였습니다. BMW 품질 인증 중고차 BMW 프리미엄 셀렉션. 소중한 자부심이기에 BMW가 직접 검증합니다. 72가지 기술 점검, 투명한 정비 이력, 1년 무상 보증까지. 전국 주요 도시 9개의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MW 프리미엄 셀렉션.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마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LTA SK텔레콤.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논문 표절을 비롯한 각종 의혹들을 학계의 관행이라고 말하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해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납득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1432님께서는 잘못된 관행이면 고쳐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비정상이 정상화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고 적으셨고요. 5940님께서는 관행이라고요? 궤변입니다. 그렇더라도 가장 깨끗하고 양심적이어야 할 교육자는 그래서는 안 되죠.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라디오 앱으로 들으시고 계신 분은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